갓 태어난 쌍둥이 중 한 명을 산모품에서 강제로 빼앗아간 여자. 그리고 25년 뒤 그 빼앗긴 아이와 훔쳐간 아이가 같은 지붕 아래 나란히 서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쥔 마대창 회장이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 손녀가 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 말 한마디에 채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25년간 완벽하게 쌓아올린 거짓의 탑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드라마의 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핵심 인물들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두 명의 쌍둥이가 있습니다. 엄마 정숙희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미모가 꿀 새도 없이 투박한 안경을 쓰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는 강철 멘탈의 여전사.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여자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재벌 마대창 회장의 친손녀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쌍둥이 동생이 재벌가에서 마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손녀로 알려진 인물.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고 천방지축 안하무인의 금수저 아이콘. 하지만 그녀가 채화영의 친딸이 아니라 정숙희에게서 빼앗아온 아이라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대창 회장의 며느리. 우아하고 아름다운 미모 뒤에 용암 같은 욕망을 품고 사는 도끼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그녀가 25년 전가 태어난 마서린을 정숙희에게서 훔쳐간 여자입니다. 훈남 변호사로 처음엔 병실에 누워있는 마서린이를 오장미인 줄 알고 손을 매일 잡아주던 인물. 정의감 넘치는 오지라퍼이자 인류에 충만한 휴머니스트. 두 여자가 뒤바뀐 사실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채화영의 범죄를 파헤치는 핵심 조력자가 됩니다.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이자 카리스마 끝판왕.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뿐인 아들 마동석이 남긴 핏줄, 손녀 서린 앞에서만큼은 한없이 너그러운 할아버지. 그런 그가 손녀가 둘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5세 수준으로 지능이 퇴행한 비극적인 여인. 원래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일 만큼 영민한 두뇌를 가진 지성인이었지만 불의의 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의 배후에 채화영이 있다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 뇌관입니다. 정숙희가 오장미를 토끼라고 부르며 마서린을 본능으로 알아보는 장면은 이 드라마 최고의 소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하는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오장미와 마서린 두 쌍둥이는 우연히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믿기 어려운 제안을 주고받습니다. 하루만 서로 바꿔서 살아보자. 오장미는 마서린의 신분으로 재벌가에 잠입해 채화영의 범죄 증거를 찾으려 했고 마서린은 반찬 가게로 내려와 잠시 평범한 삶을 경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채화영이 트럭을 보냅니다. 타깃은 오장미. 하지만 채화영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거리 위에 있는 사람은 오장미가 아니라 오장미의 옷을 입고 오장미처럼 행동하던 마서린이었다는 것. 결국 트럭에 치인 건 마서린이었고 마서린은 그대로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채화영은 확신합니다. 오장미는 죽었다. 그러나 오장미는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마서린의 이름을 달고 채화영 바로 옆에서 숨을 쉬면서. 이 구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코마 상태에 빠진 마서린의 병실에는 매일 강백호가 찾아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장미라는 이름의 그 여자를 위해 매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호사의 야간 순찰 중 마서린의 왼손 검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뇌파 모니터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직 의사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마서린은 눈을 뜹니다. 여기서가 진짜 충격입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이름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마서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요? 마서린의 눈동자가 불안정하게 흔들립니다. 그 다음 순간 마서린은 링거 바늘을 뽑으려 하고 코마에서 막 깨어난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힘으로 간호사를 밀쳐냅니다. 그러고는 단 3글자를 내뱉습니다. 가야 돼.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맨발로 병원 복도를 걷고 로비를 가로질러 자동문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차가운 공기가 맨살을 때리는데 마서린은 멈추지 않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주소를 댑니다. 반찬 가게의 주소. 몇 번 가보지도 않았던 그 작은 가게의 번지수가 의식이 아닌 본능으로 몸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받는 충격이 있습니다. 마서린은 지금 오장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오장미의 집, 반찬 가게였습니다. 쌍둥이의 혈연이 의식을 뛰어넘어 본능으로 작동한 순간입니다. 반찬 가게 부엌, 새벽 불빛 아래. 정숙희가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에 훔치다가 문 앞에 서 있는 마설린과 눈이 마주칩니다. 5세 수준의 지능으로 퇴행한 정숙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마서린의 볼에 손을 댑니다. 양념이 묻은 손으로.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토끼. 마서린의 목이 메입니다. 자신이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른 채 정숙희의 품에 안깁니다. 두 사람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마서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토끼 왔구나. 토끼 예뻐. 지능이 퇴행한 상태에서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본능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 장면 보고 계신 분들 눈물 참으실 수 있나요? 저는 솔직히 못 참았습니다. 오태평이 뛰어내려와 눈물을 쏟고 오태숙이 달려와 마서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연보라가 이모 낳은 거야? 라고 묻는 장면까지. 반찬 가게의 작은 부엌에 가족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이는 이 장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슬픈 장면입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반찬 가게에서 재회한 강백호. 그는 마서린 코마에서 깨어난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마서린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데 거부감은 없지만 이 남자가 누구인지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는 표정. 마서린이 어색하게 말합니다. 고마워요. 그 두 글자에 강백호의 안에서 위화감이 스칩니다. 오장미는 강인함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웃음을 잃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람의 눈에는 공허함과 혼란만 가득합니다. 강백호는 확인을 시도합니다. 장미 씨, 그날 꿈 꿨다고 했잖아요.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나요? 사고 이틀 전 한강에서 단 둘이 나눴던 이야기. 오장미는 정숙희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을 꿨다고 했었습니다. 오장미만 아는 둘만의 기억. 마서린이 머뭇거리다 대답합니다. 바다에 있었어요. 되게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물이 차가웠어요. 완전히 다른 대답. 강백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가족들 앞에서 추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웃음을 유지하면서 속으로는 직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마대창 회장은 병원에서 코마 환자가 탈출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 환자의 외모가 손녀 마서린과 구분이 안 될 만큼 동일하다는 내용과 함께 50년 넘게 세상의 온갖 일을 겪어온 마대창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그는 김비서를 반찬 가게로 보내고 마서린 실제로는 오장미과 코마에서 깨어난 마서린을 같은 거실에 나란히 세웁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 같은 턱선. 마대창의 굵은 손이 떨립니다. 마대창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 오늘 당장. 최화영은 이 순간을 이용하려 합니다. 검사 결과로 반찬 가게의 여자가 마대창 혈연이 아님이 증명되면 그 여자를 사기꾼으로 몰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화영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2명 모두 마대창의 직계 혈연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 결과가 공개되는 날 마대창이 최화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직계 혈연으로 판정됐어. 최화영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마저 사라집니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대창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내 손녀가 둘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화영아, 동석이가 쌍둥이를 낳은 거야? 최화영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마대창은 두 여자를 앞에 세우고 직접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너희 8살 때 내 서재에서 안경을 떨어뜨린 적 있지? 그때 뭐라고 변명했어? 오장미 마서린 행세 중가 대답합니다.
마서린에게 미리 들어 알고 있던 에피소드를 정확히 말합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안경을 거기다 뒀으니까 할아버지 잘못이라고 했어.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번엔 마서린 반찬 가게에서 온 진짜 마설린에게 묻습니다. 너는 같은 질문이야. 마서린이 머뭇거리다 고개를 젓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 다음 질문.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오장미가 바로 답합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곰탕. 나도 좋아해. 마서린은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서린의 입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부드럽고 느린 자장가. 반찬 가게에서 정숙희가 불러주던 노래. 오장미가 정숙희를 달랠 때 부르던 바로 그 자장가.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마대창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그 멜로디는 아들 마동석이 젊은 시절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마동석이 정숙희와 함께 있던 시절 배워온 선율. 마대창이 아들의 방문 너머로 몇 번이나 들었던 그 노래. 마대창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알아? 마서린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표정. 최화영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서린이 그 노래를 알 리가 없습니다. 최화영이 키운 마설린은 그런 자장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마서린이 그 노래를 부른 걸까요? 쌍둥이의 혈연이 의식을 뛰어넘어 기억까지 공유하게 만든 것. 코마 상태에서 무언가 연결된 것.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정숙희에게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강백호가 반찬 가게에 들렀을 때 정숙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쓰러집니다. 이마가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정숙희가 강백호의 손목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30년 전 태안 별장에 장미를 숨겼어. 최화영이 우리 토끼를 훔친 거야. 강백호가 숨을 삼킵니다. 정숙희가 또렷하게 말을 잇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와서 가짜 아기 포대기 들고 절벽으로 뛰었어. 그리고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동석씨, 동석씨를 만나야 해. 강백호가 어머님, 동석씨가 누구예요? 라고 외치려는 순간 정숙희가 그대로 기절해 쓰러집니다. 강백호의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남습니다. 태안 별장. 거기서 최화영이 모든 걸 시작했다. 강백호와 마대창은 결국 태안 별장으로 향합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오래된 공간. 벽지 한쪽이 미세하게 들뜬 것을 발견한 강백호가 손끝으로 누르자. 텅하는 소리. 벽장 뒤쪽의 얇은 틈, 그 너머에 낡은 나무 문 하나. 문을 열자 오래된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위에 수북한 먼지, 그런데 한 군데만 손자국처럼 닦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열었다는 뜻. 상자 안에는 젖은 흙기가 말라붙은 천 조각과 찢어진 아기 포대기 끈이 들어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을 들이마십니다. 정숙희가 말한 가짜 아기 포대기가 바로 이것. 태안 별장은 과거 사건의 현장이었습니다. 25년 전 최화영이 모든 것을 시작한 장소. 한편 드라마에는 또 하나의 뇌관이 터집니다. 진홍주. 마대창 회장의 후처 염산홀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 강백호에게 짝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만 강백호의 마음이 오장미를 향한다는 것을 알고 증오하던 여자. 그런데 이 진홍주가 마서린 방에서 가져온 립스틱을 열었다가 안에서 작은 USB가 톡하고 튀어나옵니다. 엄마 염산호를 불러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어본 진홍주.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립니다. 말도 못하고 화면만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엄마 염산홀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홍주야, 이게 뭐야? 사람 죽는 거야? 진홍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들을 한 번 더 훑으며 눈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마서린이 숨겨놓은 최화영의 범죄 증거 파일. 진홍주가 속으로 확신합니다. 드디어 칼이 내 손에 들어왔다. 진홍주는 오장미 마서린 행세중를 호텔 로비에서 불러세웁니다. 너 누구야? 오장미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진홍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가서 확인할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 그리고 나는 최화영 편 아니야. 그 한마디에 오장미의 눈빛이 흔들렸고 결국 털어놓습니다. 난 마서린이 아니야. 서린이의 쌍둥이 언니인 오장미야. 진홍주가 USB 이야기를 꺼내자 오장미의 눈이 커집니다. 진홍주가 말합니다.
이게 진짜면 채화영은 끝이야. 같이 잡자. 그러나 진홍주의 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오장미를 쥐고 있으면 채화영을 밀어낼 명분이 생긴다. 이 판은 단순한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닙니다. 각자의 욕망과 계산이 얽힌 복잡한 게임판입니다. 이제 채화영의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설린 행세를 하는 오장미가 매일 증거를 찾아 재벌가 안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코마에서 깨어난 진짜 마설린이 반찬가게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채화영을 보는 순간 본능적인 공포와 분노를 드러냅니다. 마설린이 저택복도에서 채화영과 마주친 순간 마설린의 몸이 경직되고 눈동자가 확장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오지마! 복도에 고함이 울립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사고 후유증이 아닙니다. 코마에 빠지기 전부터 마설린은 채화영의 범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도청기로 채화영과 이강혁의 대화를 들었고 유전자 검사로 자신이 채화영의 친딸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채화영이 자신을 정숙희에게서 훔쳐왔다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억이 감정의 형태로 남아 채화영을 보는 순간 폭발한 것입니다. 채화영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마설린이 입을 열기 전에, 경찰에 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강백호가 있고 마대창이 있고 진홍주의 손에는 USB가 있습니다. 채화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지만 채화영의 사무실 안은 한겨울보다 차갑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다시 한번 터지면서 강백호로부터 태안별장 정보를 전달받은 오장미는 결심합니다. 오늘 마대창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겠어요. 오장미는 마대창 집무실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려 한 번 놓쳤다가 다시 잡고 들어갑니다. 마대창이 오장미를 보자 설인이라고 부르며 안색을 살핍니다. 오장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금까지의 진실을 모두 쏟아냅니다. 오복길의 죽음, 채화영의 지시, 쌍둥이의 비밀, 하루 바꿔 살기, 트럭,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는 마설인까지. 마대창은 처음엔 믿지 못해 웃었습니다. 하지만 오장미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말하자 마대창의 얼굴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마대창이 결국 책상을 내리치며 폭발합니다. 채화영, 그년이. 방 안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 분노 속에서도 마대창은 오장미를 끌어안습니다. 우리 손녀. 아니, 우리 장미.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할아비가 미안하다. 오장미는 그 말에 숨이 무너져 눈물이 납니다. 울면서도 마지막 힘을 꽉 쥐고 말합니다. 회장님, 아직 확실한 증거가 다 모이지 않았어요. 채화영이 알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마대창은 오장미에게서 한 발 물러서더니 눈을 부릅뜨고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채화영이 어디서 아이를 낳았는지, 병원 기록이 남아있는지, 30년 전 태안과 연결되는 흔적이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아와. 이제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의 갈등 구도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장미 채화영. 25년 전 어머니의 아이를 빼앗은 원수와 그 원수의 정체를 밝히려는 딸의 전쟁. 오장미 마설인.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25년을 서로 모르고 자란 쌍둥이. 서로의 이름과 삶을 바꿔 사는 기묘한 공존. 강백호 채화영. 채화영의 범죄를 파헤치는 변호사와 그것을 막으려는 악의 끝판왕의 대결. 오장미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두 형제. 훈남 변호사 강백호와 미슐랭 셰프 강준호, 둘 다 오장미에게 마음이 향합니다. 25년간 며느리로 믿어온 여자가 실은 아들의 두 아이를 한 명 빼돌린 범인이었다는 충격. 그리고 진홍주. 채화영을 향한 분노도 오장미를 향한 계산도 동시에 품고 있는 복선. USB를 쥐고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아직 알 수 없는 변수. 이 모든 인물이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직접 손꼽은 소름 포인트만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마설인이 코마에서 깨어나 맨발로 병원을 탈출하는 장면. 가야 돼 라는 단 세 글자. 두 번째, 정숙희가 마설인의 볼에 양념 묻은 손을 대며 토끼라고 부르는 장면. 지능이 퇴행해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본능으로 알아본 그 순간. 세 번째,
마서린이 채화영 앞에서 절벽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하는 장면. 채화영이 가르쳐준 적도 없는 노래를 부르는 마서린. 마동석이 정숙희에게 배워온 선율. 네 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 2명 모두 마대창에 짙게 혈연. 채화영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그 순간. 5번째, 정숙희가 강백호 손목을 잡고 털어놓는 태안별장의 비밀. 30년 전 아기 포대기, 절벽, 그리고 동석씨.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벌 가문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5년간 빼앗긴 시간을 돌려받으려는 두 쌍둥이의 이야기이고, 지능이 퇴행해도 아이에 대한 본능만은 잃지 않은 어머니의 이야기이며, 원수의 집 한가운데서 혼자 전쟁을 치르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채화영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장미와 마서린이 25년 만에 같은 지붕 아래 서 있고 마대창이 두 손녀를 모두 곁에 두겠다는 선언을 했으며 강백호가 판을 깔기 시작했고 진홍주의 손엔 USB가 있습니다. 채화영, 이번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마서린의 기억이 얼마나 더 돌아올까요? 그리고 진홍주는 과연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남자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